면역으로 건너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서 흔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하나는 피부를 구성하는 게 이 섬유질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전적으로 이게 손상이 잘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친구들의 10에서 20%는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염이나 축농증, 아토피 등 부모님이 앓고 있으면 한 40에서 60%는 아이들이 또 생기거든요. 양쪽 부모가 다 앓고 있다 그러면 거의 80%까지 생긴다고 하긴 해요. 이게 어머니나 부모님들한테 제가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전성 경향은 있는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IgE를 잘 나타나게 하는 유전성 경향인 것 같아요. IgE라는 게 면역글로불린인데 급성 알러지 때 많이 증가하는 건데 이것이 선천적으로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유전성 경향을 가지게 되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최근 들어서 왜 급작스럽게 더 많아지고 있을까? 유전은 옛날 50년 전에도 또 100년 전에도 지금 똑같을 텐데 이게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요인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장 건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면역글로불린 중에 IgE라는 걸 얘기했지만 두 번째 기본적으로 알러지 성향을 올리는 게 IgG라는 면역글로불린도 있거든요.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이미 적으로 감지된 항원에 대해서 다시 노출하게 되면 공격하는 성향을 가진 면역세포들이 뿜어내는 면역글로불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이 면역 항원에 감작이 많이 될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들고 나면 각 방어 기전으로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 주위에도 있고 폐 주위에도 피부 밑에도 있고 혈액을 돌아다니면서도 방어를 하는데 이런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몰려 있어요. 외부 인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무너지거나 장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알러지성 성향이 아주 강해지는 것 같아요. 현대의 아이들은 이 성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 건강의 문제가 이런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을 꽤나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식단을 조금만 조절해 주더라도 증상 개선이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식단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런 패턴을 가진 아이들의 증상을 개선해 줄 수 있으려면 뭘 빼고 뭘 더하면 가장 좀 좋아진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지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개예요. 유해균들은 단순당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유익균들이 자라지 못하고 유해균들이 커져가는 환경을 보면 단순당이 들어있는 식품이라든지 또는 글루텐이라든지 이런 알러지성 경향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의 유산균 패턴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제 좀 따지냐면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제품,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제가 설탕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원당이나 또는 꿀, 매실청 이런 걸로 대체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들도 분해되면 무조건 다 설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배제해 주는 게 첫 번째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증상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미 항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지 좀 알 수 있긴 하죠. 제가 많이 검사를 해보면 많이 나타나는 게 밀가루가 제일 많이 나타나긴 하고요. 아쉽게도 유제품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달걀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병원을 직접 찾기는 힘들거나 했을 때 제한을 좀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제한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을 좀 잘 먹어야 되는 거는 세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잘 먹어야 돼요. 육류라든지 생선, 해산물 이런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너무 좋은 거고요.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 다
다양하게 정말 좋은 그 지방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세포 건강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음식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검사 없이도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한테 좀 다 부족해져 있는 최소한 어떤 것들을 챙겨주면 좋을까요? 면역이라는 거에 관점에 좀 좁혀서 본다면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밖에서 많이 뛰어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비타민 D 결핍이 너무 많아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면역력에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추천을 드린다면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할 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면역에 가장 중요한 도인데 바로 아연이에요. 의외로 아연 결핍이 또 많아요. 그리고는 오메가3가 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현대인들한테는 섭취가 가장 적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식물성 오메가3를 먹으면 동물성 오메가3인 DHA, EPA로 바뀌어서 굳이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아도 되고 식물성 오메가3만 잘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높은데도 EPA, DHA인 동물성 오메가3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꽤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몸이 나쁘면 이런 변화 작업들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3인 EPA, DHA를 필수적으로 복용시켜 주는 것이 염증을 잡아주고 세포를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영양소가 철분이에요. 특히 여성 아이들은 철분 부족이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철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물론 너무 많으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철분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철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적색육이 되게 좋아요. 철분도 의외로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영양소라고 보셔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미 이거는 많이 먹고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 유산균이에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가 몸에 힘들면 이 유익균들이 한 2, 3일만 해도 다 깨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유산균을 좀 고정적으로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다 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고 너무 자주 아파요. 그리고 이게 축농증이나 중이염으로 연결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다소 다 연약해져 있는 시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되게 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감기만 살짝 걸리고 나았으면 좋겠는데 감기가 걸리면 축농증 또는 중이염으로 막 넘어가는 아이들도 많고 특히 또 감기가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장염도 되게 좀 자주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아까 앞에서 면역글로불린이라는 IgE, IgG 얘기도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와요. IgA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점막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점막 손상이 있는 친구들은 호흡기가 점막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위에 있는 막이라든지 장점막이 전부 다 점막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감기로 끝날 것이 좀 더 심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돼요. 점막 면역력이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것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식습관이 이런 점막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점막 면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서 얘기한 걸로 또 되돌아가게 되지만 장 건강이에요. 장점막의 문제들이 다른 점막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장점막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것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감기로 끝날 것을 여러 가지 염증으로 계속 이전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단순당은 점막 면역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긴 해요. 다시 정리해 주자면 단순당 음식들과 밀가루, 패스트푸드 음식점,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자. 그 다음에 건강한 육류와 생선, 해산물, 좋은 지방을 잘 먹자. 세 번째는 나한테 맞는 식이섬유 섭취를 잘하자. 그리고 발효 음식을 잘 선택해서 먹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을 훨씬 더 증가해 줄 수 있는 식이요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승전장. 맞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 정말 됐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거 물어보셨는데요. 여기까지.